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테이퍼링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긴축은 이미 진행 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냐면요, 최근에 그 패널들 대부분입니다.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긴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이 긴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긴축이란 뭐냐요?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라면 그거는 이미 긴축은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가지고, 테이퍼링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양적 완화 정책을 가지고 긴축 여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우리가 경제 활동에 필요한 거는 화폐가 몇 번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 유통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는 통화는 240조 원이지만은 지급준비금 100조 원을 빼고 나면 140조 원밖에 유통이 안 돼요. 이것이 1년에 한 10서너 번 돌아가지고 GDP가 결제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돈 회전 속도가 13번 내지 14번에서 12번으로 줄어들면 어떻겠어요? 보는 통화량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긴축 효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국은 이미 그 긴축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흥다그룹 사태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화폐가 돌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흥다그룹 이해관계 협력업체가 8,000개라고 하면 8,000개 업체하고는 거래하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왜? 거기에 물건을 줬는데 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미 긴축이 진행 중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이 역레포라고 하면 뭐냐 하면요, 원래 이제 레포란 말은 그 리퍼처스란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면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 7일짜리 한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것을 매수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자 합해 가지고 너네한테 일주일 후에는 되돌려줄게 하는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역레포라는 거는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매수해 줍니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걸 역레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청다그룹과 관련된 그 역레포는, 통화정발은 영향이 작아요. 왜 그러냐?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인민은행은 시중에 이제 자금 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주는데, 은행이 다른 기업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기업하고 연결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흥다그룹 관계 기업한테는 돈이 안 간다는 거죠. 왜냐? 일단 거래를 안 해버리거든요. 부도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해도 긴축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화폐 유통 속도는 둔화된다. 돈을 많이 뿌리는 거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지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아주 어려울 때 돈을 공급하면 은행 꺼내 놀아요. 그 돈이. 그것은 실물 경제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면 주식시장에 가는 이유도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미 긴축이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또 외화예금은 증가하지요. 외화예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시중 유동성 흡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 또한 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긴축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긴축이 만약에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라면 플레인 돈이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것도 긴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긴축은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 환율이 오르니 한국에서도 시중 유동성이 외화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1100원 할 때 1달러 바꾸려면 1100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00원 가까이 됐잖아요. 그럼 10%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입업체는 더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야 1달러 환전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업체가 그럼 팔아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외화를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환율 오르는 국면에서 수출업체는 가능하면 들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축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그 환율 상승 추세가 장기적이라면 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출업체. 그런데 수입업체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또 외화예금자가 나타납니다. 외화예금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중에 있는 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한차 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근래 며칠 이제 외국인 투자들 매수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거는 양적 완화 정책 효과가 있지만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내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할 거라는 거는 추세를 얘기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큰 흐름 속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양적 완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추세가 매도라면, 보유주식 매도라면 그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긴축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폐 유통 속도 둔화가 테이퍼링보다 긴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긴축은 그 아까 화폐 유통량이 주는 건데, 또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것도 화폐 유통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테이퍼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억 공급하다가 1000억 공급하니 그래도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그 긴축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도 양적 완화 효과라는 거지. 그러나 화폐 유통 속도 둔화는 그거는 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패널들조차도 긴축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환율이 올라가면 외화예금이 증가하잖아요. 이 또한 긴축인데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죠. 패널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널들 수준이 얼마나 그 형편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화폐를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패널들은 시중은행 금리 전문가라고 나오는 그분도 테이퍼링을 가지고 긴축 효과를 얘기해요. 환율 상승 이 자체가 긴축 효과예요. 그 다음에 환율이 왜 상승하느냐는 거죠. 시중에 어떤 현상,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경제가 돌아가면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이 경제가 안 돌아가면 매출액이 감소하고 형 실적이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의 의미도 모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그것도 이름 있는 예? 시중은행의 그 금리 전문가가 공영방송에 나와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그러니까 긴축의 의미도 모르고 화폐의 개념도 모르고 시장금리도 모르고 공영방송에 나와갖고 아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왜 지적하느냐?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이나 자산시장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느냐 이익이 발생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긴축은 시작됐다. 한국도 미국 긴축 효과가 나타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작다. 근데 한국의 긴축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영업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영업이익은 더욱더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중국에서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돈 풀어도 화폐 유통 속도, 둔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 뭐 인도네시아, 홍콩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에서 또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은 이미 시작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나요? 또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되나요?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가 차별화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